반갑소요 여러분. 자, 반갑소요 여러분. 이제부터 등차 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따박따박 설명을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등차라든지 이 등비라든지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공식이에요. 오케이? 공식이야.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서 공식이 닿는다. 그 공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한번 써볼게. 자, A에 대한 N은 A의 원에 N 빼기 1에 대한 D라고 부르시고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에다 넣는 것이 이번 수열에 대해서의 목적지인데 거기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이거 늘어난 정도인 공차라고 부르는 거지. 일정하게 더해진 녀석이지. 그래서 N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속칭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도 생겼느냐? A의 N과 더하기 B 이렇게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만 화살표를 해볼까? D라는 거에다가 A 쪽으로 화살표 좀 이렇게 해봐. 이게 N에 관해서 1차 방정식이지. 또는 그냥 N에 관한 어떤 직선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 1차식. 근데 기울기라고 불리는 이 D가 여기 앞에 있는 그 공차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선이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언급이 될 텐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아 공차가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N에다가 1을 넣어줬을 때 즉 대문자 A 더하기 B를 우리는 첫 번째 항이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N이라는 것은 무슨 수야 이거? 조건에서 등차 수열에서 N은 무슨 수를 얘기하는 거죠? N이 무슨 수냐 이게? 자연수죠. 당연하지. 우리 자연수가 있을 때 수학적인 감각은 1, 2, 3, 4를 넣어서 규칙성 찾는 거야. 자연수와 정수는 모의고사라든지 내신용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뭐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1 넣고 2 넣고 많으면 한 3까지 넣어서 흐름을 찾는 거야. 자,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A라는 친구, X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X는 A 더하기 B에 나누기 2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두 번째 테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주시면 항상 뭐가 나온다? D가 나온다. 이것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식을 쓰란 얘기야.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파악했지? 그러면 D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여기다 D 쓰고 첫 번째 N이라는 거 1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일반항인 AN을 찾아달라. 이런 것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니까. 자, 그 다음 거 하나 목적. 자, SN은 가보자. 이것은 1항서부터 N항까지 총합이라고 해요. 1항서부터 N항까지 총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N에 그 다음에 2A1 그리고 N-1D라고 공식이 나와 있어. 근데 얘를 살짝 한번 유념해서 보시게 되면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요것을 AN에 대한 제곱 더하기 BN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지. 다르게는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N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 거지? A 더하기 L 이렇게 쓸게. 이거를 초항, 이거를 끝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같은 말로는 뭐가 있냐면 A2와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할까? 이거 뭐 A의 N-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초항과 끝항이나 두 번째 항이나 끝 바로 전 번째 항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초항보다 공차를 더한 거, 끝항보다 공차나 빠진 거, 어차피 끼리끼리 유유상성 똑같단 말이야,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더라. 이건 참고사가 알아두시고, 얘가 재밌어. 이게 뭐야? N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이지. N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인데 상수항이 있니 없니? 원래는 없어야 돼. 원래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테마를 결정 지어줄게. 자, 어떻게? AN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SN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 인정?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공식. 얘 또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식 구할 수 있겠지? 자, SN이 만약에 식에서 주어지면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S에 대한 N에서
S에 N-를 빼주시면 끝항이라는 것이 남는다고 해. 이만큼 1항서부터 N항까지 총합해서 1항서부터 N 바로 전번째 항까지를 싹 다 지우개를 지으면 꼬랑지에 붙어있는 끝항 N번째 항이 남는다는 거잖아. 이거 동일쌤한테 그렇게 배웠지? 배웠냐? 그러면은 요것을 빼주시면 AN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식집에서 뭐라고 적혀있어? 단 N은 몇 항서부터 되더라 일반적으로? 2항서부터. 그렇지. 2항서부터 되고 초항은 뭘로 대체한다? A1을 대체한다. 1항까지 총합을 A1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서는. 근데 예외적으로 N이 1항서부터 되는 녀석이 있다니까?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예를 들자면 S에 대한 N이 AN에 대한 제곱과 B에 대한 N과 C라고 돼 있을 때 만약 C라는 친구가 0이 아닌 경우는 S의 N에서 S의 N-를 빼준 AN이 2항서부터 되는 거지만 C라는 녀석이 0인 경우는 S에 대한 N에서 이거를 바로 전번째를 빼준 AN이 몇 번째서 되더라? 1항서부터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등차수열 합공식이 일반적으로서는 상수항이 엄저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거 봐봐, 이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N에 관해서 인수분해 돼야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이 없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근데 만약에 SN이 상수항이 있도록 나오는 것은 추항은 삑사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상수항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차 방식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항서부터 공식을 하나, 상수항이 없을 경우에는 쟤를 바로 만족하기 때문에 1항서부터도 이거 AN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총정리다. 일반항 저렇게 구하는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인지를 파악하면 우리 목적 뭐다? 일반항에 때려 넣는 것이 목적이야.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어. 겁나게 더했다는 얘기지. N항까지 다 더한 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식이 나오더라고. 단 상수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원래 정상이야. 알겠어? 그래서 AN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SN을 구하는 것이건 얘나 얘 공식을 써서 구하시면 돼. 만약에 초장서부터 SN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SN에서 SN-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야. 단 일반적인 공식집에서 딱 보시게 되면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항서부터 된다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은 A1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지. 1항까지 합은 그냥 A1이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식에서 상수항이 0인 경우에는 초항서부터 되고요. 상수항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항서부터 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조건을 위배하니까. 이렇게 총정리를 하시면 돼. 됐지라? 이제부터 녹색 부분에 있는 것들을 따박따박 풀어줄게. 혹시 잠깐 1분 기다릴 테니까 내가 저기 안에서 필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 저거 몰랐는데? 적어야 될 게 있다면 잠깐 좀 요약 정리해줘. 없으면 1분 뒤에 이제부터 내가 뭐 이런 것도 홀수나 짝수 같은 거 그냥 온팡지게 다 풀어버릴게. 저기 진짜 배고프다. 8시까지 못 기다리겠다. 감자는 감자이고 전 지금이 급해요. 이거 하나 남았다. 원래 정우 거거든 이거. 줄게. 아, 밥도 안 먹고 살고. 키가 크겠어. 예은이. 잡담인데 우리 큰 애기가 키가 좀 커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내 덕인 것 같아. 야, 유전덕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잠자고 있으면은 이게 종아리 이게 뭐지? 이거 복숭아 여기 무릎이 있잖아. 무릎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을 앞뒤를 이렇게 밀어줬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럼 귀지개를 쭉 펴면서 잘 잤었거든요. 지금 중1이 되는데 이제 키가 딱 완성형이 되고 둘째 애도 이제 계속 잘 때 자는데 그럼 잠을 되게 잘 자더라고. 코 골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 목표는 몇 cm? 2cm 키워보자 한번. 20살 되기 전까지 1년에 1cm 키우는 거 목표로 잡자. 오케이? 자기 전에 엄마 도와주시오. 아이고 허리야. 저기 내가 홀수 해볼까? 짝수 해볼까? 각 유형별로 좀 특이한 것들만 해줄게. 너무 쉬운 것들은 너희들이 해보시고요. 이게 갈게. 자, 왼쪽 지웁니다. 우리 보자. 볼게. 자, 첫 번째
수열에 대해서의 일반항이라는 테마가 나왔습니다. 1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한번 볼까? 2번. 자, 2번 문제 보자. 다음 수열의 AN의 일반항이래.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정말. 으다다다다. 자, 이것이 A1이죠. 이것이 A2란 얘기요. 얘가 A3란 얘기니까 과연 A n번째는 9를 n번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이때 9라는 친구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10 빼기 1이다. 이렇게. 요거는 100 빼기 1이지. 그거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는 10의 몇 승? 3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규칙성이 뭐야? 3일 때 3승이 된 거지. 그래서 n일 때는 뭐가 된다? 10에 대한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참고로 이렇게 9999 연속되는 것들은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알겠지라? 혹여는 이렇게도 적을 수도 있어. 또는 9 곱하기 1 얘는 9 곱하기 11 9 곱하기 111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요것은 9 곱하기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9 곱하기 1 더하기 10이라고 해주시고요. 세 번째 거는 9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적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항일 때는 당연히 전자가 더 좋죠. 근데 얘도 필요해서는 쓰는 얘기야. 어떤 지저분한 수학일 때는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잡아? 9 곱하기 1 더하기 10의 제곱으로부터 얼마까지 쓴다? 10의 n-1승까지요.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인지는 오늘 배우게 돼요.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야. 근데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2번인데 이 친구의 답은 2번이었고요. 이건 뭐 저기 그지 초등학생들 보고 이거 맞춰볼래? 이런 느낌인데 3분의 4 5분의 6 아니야? 넘어가고요. 안 합니다. 자, 등비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일 때 베이스 깔았네요. 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해요.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요. 요거 한번 볼까? 9번 한번 보자. 9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좋을까? 방식을 여러 가지 갈래로서 보여줄게. 경험치를 키우기 위해서. 자, 첫 번째야.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어. A2, A4 두 배를 해준 A7은 32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기본적으로서 솔루션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A 플러스 D랑요, A 플러스 3D랑요, 두 배를 해준 A 플러스 얼마? 6D가요. 얼마가 나와요? 32가 나왔어요. 왜?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에다 다 집어넣잖아.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나열해주면 A가 총 몇 개 있고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4개 D, 12, 16, 32죠? 자, 4로 나눠주시면 A 더하기 4D는 얼마야? 8이죠? 답은 8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가 5번째 항이니까요. 뭐 별거 없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얘는.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가볍소. 좋았어. 자, 92번 유형에 대해서 14번 문제 한번 설명해 줄게. 얘입니다. 자, 처음으로 양수 또는 음수가 된대. 자, 아까 전에 내가 오프닝 때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차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어. 그리고 공차가 직선으로 바꿔서 기울기 역할을 한다고.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 즉 공차가 양수이면 요렇게 증가하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이면 감소하는 직선을 그리시면 되겠지. 공차가 음수이면. 왜 그러냐면 생김새가 A에 대한 N을 A의 N 더하기 B와 같은 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녀석이? 이게 공차잖아 공차.
이게 공차지? 자, 이제부터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마백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88 그러면 요렇게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6씩 늘어나고 있는 기울기가 6짜리인 직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기울기가 6짜리인 직선이라니까? 그러면은 방식은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자, AN은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6에 n-1이라 잡으시고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양수.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야. 여기 식에서는. 그래서 가시면 되는 건데 나는 두 번째 이상을 배우는 친구들한테서는 얘가 증가하는 직선이다 보니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음수였다가 여기서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를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안 그랬냐? 안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도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써도 우리가 상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베이직선을 푸는 데 있어서는 필요치는 않으나 고급스러운 문제라든지 좀 더 심한 문제집을 풀 적에는 등차 수열은 직선형이다. 선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어떻게 교점을 찾아볼게 내가. 자, 6에 n-1이 얼마야 이거? 100. 그러면 n-1은 6분의 100이죠? 그러면 6일은 6이고 40이니까 66에 36. 16.xx.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얼마야? 17.xx잖아. 18번째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대충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이게 17.xx잖아. 그러니까 18번째 항이요.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제? 오케이. 그래서 대략적인 직선 형태를 그려서도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다. 차분시. 요거 하나 필기 기다릴게. 요것도 유명하죠. 자, 유형 93번에 17번 한번 합니다. 17번 안 하고요. 요거 18번으로 해야지, 18번. 자, 18번이에요. 자, 봅시다. 17번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직접 다 일일이 하셔도 되는 것들인데 18번은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자, 읽어보자. 두수 마이너스 2랑 19 사이에 n개수를 넣었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지. n개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n 더하기 2개지. n 더하기 2개지. 근데 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공차가 1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C1이라고 잡을게. 새로운 수열인 C1이라 한다면 요거는 C에 대한 뭐다? n 플러스 2개다. 괜춘? 그러면은 자, C에 대해서의 n 플러스 2는 초항으로부터 공차가 1이니까 n 플러스 1이다. 근데 이것은 19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초항 더하기 n-1d잖아. 일반항에 넣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20, n은 얼마? 20. 바로 찾을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수열로 만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거를 AN으로 보지 말고 저 맨 앞에 있는 녀석까지 포함을 해서 CN이라는 수열로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공차는 1이다. 이렇게. 집중력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유형 94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등차 중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로서 표현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자, 얘가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4 자, 이게 5개야. 이 5개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냥 알기 쉽게 써주자면 1, 3, 5, 7,
9라고 있다면 예시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자, 가운데 거의 2배는 10이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지. 또는 모두 똑같아?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가 균등만 배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간에 합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연타로 등차 수열이를 한다면 이 친구는 얘를 x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은 그거보다 하나가 적은 x 빼기 d. 얘는 당연하게 x 플러스 d. 이렇게 균등하게 맞춰줘. 이 친구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d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또한도 x 플러스 2d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5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센터를 x로 잡아주시면 문자를 2개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a에 대한 1, a에 대한 2, a에 대한 3, a에 대한 4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a2와 a3에 대충 x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x 빼기 d라고 잡으시고 x 플러스 d라고 잡아주세요. 그럼 간격이 2칸짜리잖아. 2d만큼 차이 나지 2d만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3d라고 잡으시고 이것은 x 플러스 3d라고도 잡을 수 있다. 항의 개수가 4개일 때 등차 중앙을 써먹는 방식이야. 오케이? 이건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몰랐으면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기초이지만 몰랐으면 다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잠깐 필기해봐. 그 다음에 나 이거 풀어줄게. 3개가 등차 수열이면은 뭐 가운데 거의 제곱,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고 5개일 때는 요렇게 4개일 때는 요렇게 한다. 적었어? 합니다. 이거 합기 20번. 세수가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 그럼 첫 번째 거 이 친구는 2a는 1 더하기 15인 16, a는 8 이란 얘기고 가운데 거의 2배인 10은 a 더하기 b인데 8 더하기 b니까 b는 2란 얘기다. 문제가 초등학교 문제네. 자, 됐고요. 다음 6이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른쪽 필기한 걸 갖다가 24번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니네들 녹색을 싹 다 풀 거야. 그 다음에 영상 또 찍을 적에는 안 풀리는 것들만 내가 풀어줄게.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의 합이 24래. 4개. 4개가 그러니까 뽕뽕뽕뽕 이렇게가 합이 24예요. 이렇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27일 때 4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우선은 형태소는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사이에는 뭐가 있다? 등차수열이랍니다. 이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예제 2를 보시게 되면 얘를 x 빼기 d, 얘를 x 마이너스 3d, 요거를 x 플러스 d, x 플러스 3d 이 4개를 다 더한 것은 얼마이다? 24라고 잡으라고. 이렇게. 왜 이래 필이. 이 4개를 다 더한 것은 24다. 그러면 싹 다 더한 것은 4개에 대한 x는 24니까 x는 6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볍네요. x는 6 됐습니다.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에 대한 곱이 27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6-3d와 원래는 6? 자, 운명. 자, 그 다음에 6-3d와 그 다음에 6 더하기 3d가 곱했더니 27이래. 이렇게. 자, 계산을 해보면 난 전개보다는 3을 빼. 3을 빼면 2-d와 또 3을 빼. 그럼 2 플러스 d는 27. 9에서 27 빼주면 3이죠. 4 빼기 d에 대한 제곱은 3이다. d는 1이네. 이렇게. 공차가 1이네. 그러면 최종적으로서 가장 큰 숫자는 6 더하기 3이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한번 각각의 예제 문제들을 기본 문제들을 한번 풀어줘 봤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힌트 삼아서 나머지 있는 그 녹색 문제들을 지금 한 20분 동안
한번 싹 다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해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쪽 합전 부분 중에서 지금 못 푼 거 있다. 나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 문제. 번호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음써. 오케이. 다 채점하셨죠? 합 부분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과 합을 일반항으로 바꾸는 개념에 대해서 갑니다. 자, 유형 96번을 딱 보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에 초항 더하기 끝항도 있고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라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여기 두 가지 공식이고, 사실 이 친구를 그냥 우리는 a에 대한 n에 대한 제곱 더하기 bn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잠시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다음 단계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일반항에 대한 공차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의 공차의 절반이기도 합니다. 이거. 오케이? 위치상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1번 해줄까? 아니냐. 조금 이 중에서 조금 깊이 있는 거 한 개를 해줄게. 이거 좋아요. 3번 한번 가보자. 3번 베이직센 수준으로만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학기 중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쉬운 수학이 있긴 해. 근데 우리 지금은 공식을 어떻게 넣는지부터 하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7이고요.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이 147인 등차 수열에 20항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S에 대한 3은 얘는 2분의 3 그리고 2a의 2d 이렇게. 근데 그 친구의 값은 27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약분을 좀 할게요. 2라는 것을 약분을 했어. 3이라는 것도 약분했더니 9가 나와. 그래서 a 플러스 d는 9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지.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돼. 자, s에 대한 7이란 2분의 그 다음에 얘는 7 그리고 2a 더하기 6d가 되겠죠. 근데 그 6d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147이래. 이렇게. 자, 2로서 약분해 주시면 3이고요. 아마 7로 약분되지 않을까? 21 나오네요. 완전 좋아. 그래서 a 플러스 3d는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두 개에 대한 d는 얼마가 되고요? 이거 12죠? d는 얼마?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라는 것이 3이라는 것까지 찾아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20항까지 합이니까 S의 20은 2분의 여기에 20 넣고 2배에 19 곱하기 6 이렇게 잡으시면 게임 끝. 약분이 좋으니까 여기다 약분해서 이건 10이라 해주시고요. 9, 6이 54 54 6이는요 114 120 1200 정도가 나오겠네요. 1200이요. 됐죠? 이렇게 그냥 공식 넣어서 하면 됩니다. 다음 거. 유형 97이잖아. 이거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어. 자, 여기에다가 위에 빈 공간 같은 데다가 좀 내가 필기를 할 테니까 다 보고 필기를 해줘. 알겠지? 방금 전에 내가 AN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잖아. 요렇게 생긴 직선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 직선 형태다. 그러면 하나 예시로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4, 여기서부터는 5, 여기서부터는 6이야.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될 거지. 그러니까 1항에 대해서 여기에 치역값을 A1이라고 잡는 거고, 요거를 두 번째 항에 대한 A2라고 잡았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다 치자. 이 친구 얼마까지 더한 것이 제일 낮은 값이야? 3항까지지. 왜? 3항까지 해주면
빼기 값이니까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야. 누적 합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지. 4항일 때 어떻게 돼? 플러스 값으로 바뀌니까 최저값을 찍고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안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AN의 입장에서는 SN이 최소일 때가 AN이 음수일 때까지 누적 합이야. 일반항이 음수일 때까지만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양수인 걸 더하면 오히려 더 최저값이 아니라 그거부터는 이제 상승이 될 거 아니냐. 됐어? 이해 가냐? 자, 두 번째야. 그림 하나만 또 그려볼게. 자, 어떤 그림이냐? SN이라고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다른 거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 거다. 이거에 B에 대한 N에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로 치자. 얘 2차 함수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최소값은 얘지. 최소값 이거잖아. 근데 N이라는 녀석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다 보니까 축에 가까운, 제일 가까운 녀석의 정의역을 넣었을 때가 최저값이지. 즉, SN의 입장에서 SN이 최소일 때 이것은 Q에서 오케이? 이게 N-P 이런 꼴로 만들 거야. 이거 꼭지점 공식 중3 수학 때 배웠던 이거지. 2차 함수지. 그래서 얘가 N이 P에 가까운 자연수를 뭐 할다? 대입할 때.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딱 만들어 축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 넣었을 때 그때 치역값이 최소값이야. 오케이? 또는 최대값이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얘가 기울기가 음수이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번에는 개념은 똑같다. 이거 한번 필기 한번 해볼래? 이거 필기 한번 해볼래? 필기 한번 해보고 내가 이 문제는 한 2개 정도를 내가 한번 흉내내 볼게. 필기하면서 잘 들어. 직선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양수가 되기 전까지만 누적해서 더해주시면 최저야.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것은 꼭지점에 가까운 녀석이 최저값이야. 근데 n이 자연수다 보니까 꼭지점일 수는 없어. 꼭지점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를 넣었을 때가 최저야. 이게 개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할 적에 조금이라도 그림과 연관 짓는 공부를 하셔야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그림. 근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 볼게. 그림. 아유, 이쁜 거 다 먹었어? 잘했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학원에서 감자 먹었어 라고 얘기해줘. 감자 먹었다. 원장쌤이 우리 살찌우게 한다는 게 목표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찌우는 것이 목표래. (5번) 볼까? 5번. 첫째 항이 30일, 공차가 마 3인, 등차절 AN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떨어지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초항은 양수이고 기울기가 마 3인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이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가 SN이라 합시다. SN에 대해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다. AN이 첫 번째 AN의 입장에서는 뭐야? 음수가 되기 전까지만 더하세요. 그치? 왜?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누적해서, 요 막대기들의 총합이 음수를 쓰지 않으면은, 여기 막대기의 누적합이 제일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AN이, 즉, 뭐 하는 거야? AN이 0 이상일 때까지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서 위에 걸로 갖다가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본다면 A에 대한 N은 31에 마 3에 N-1이고 요것이 요렇게 그러면 얘에 대한 3이니까 34 3N이지? 그러니까 11.xx까지 N이 그럼 11까지만 더해주시는 게 짱이지.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니까 11까지만 된다. 이렇게 풀면 아주 쉽죠? 왜 등호가 왜 이쪽으로 들어갔어? 음수를 넣어주시면 최대가 아니라 이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거니까. 자, 7번도 한번 보여줄게. 7번. 똑같은 건데, 요거는 그냥 내가 이왕 설명하기 위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60인. 6항.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6으로 약분하고, 마이너스 20은 우선 요거 하나 나왔어. 12항까지 마이너스 48.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이거 하면 마4니까 마8이면 2a 플러스 11d다. 여기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시면 12는 6d다. D는 2네. D가 2야. D가 2니까 10이니까 마이너스 30A는 15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5인가? 이거? 얘 12D가 마이너스 15. 요렇게 그러면 나오게 돼요. 자, A랑 D 구했다. S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SN의 최소값.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차 함수를 구하는 것이 더 쉬운지 아니면 이게 더 받아들이기 쉬우면 둘 중에 원하는 걸로 하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나는 2차 함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2차 함수로. 그냥 SN을 딱 만드는 거야, 여기. 2분의 N의 초항 마이너스 30에 N-1D.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5니까, 즉, 정리한 2차 함수는 N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n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으로 n와 8일 때 얼마야? 64?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4 이래도 되고. 얘는 딱 자연수네 바로. 그러니까 8 때려 맞췄을 때 마이너스 64가 최소값이고. 아니면은 저 직선으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일 때 n의 값을 구할 때는 얘가 헐 낮고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끝날 수 있겠죠. 왜? 여기 치역이 바로 값이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7번이었어. 그 유형 이제 98번 유형이랑 99번 유형인데 98번 유형에서 보시면 나머지가 1인수다라는 말의 의미를 수학적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1이고 그 다음에 얼마? 3이고요. 그 다음에는 5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에 대한 모임이. 이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라고도 우리는 이제 시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지. 자, AN 가볼까, AN? AN은 이제 1 더하기 2의 n-1인 2n-1인, 즉 홀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 홀수. 총합이죠? 그럼 우선은 총합이라는 것은 SN이잖아. 자, 이제부터 고민이야. 수열에 대한 합에서 공식을 딱 보시게 되면 2분의 n에 그 다음에 a에 대한 1의 2배죠. 그 다음에 n-1d인데 필요한 것은 공차를 알고 초항을 알고
공차를 알고 초항을 알고 이제 뭘 구해야지만 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항의 개수인 n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더라. 초항은 1이라는 거 알았고 공차는 이제 2라는 거 알았으니 항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이 친구가 20을 넘지 못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 왜냐? 그러면은 19번째인 뭐야? 10. n이 10일 때가 얼마? 19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초항, 공차, 그리고 n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의 개수까지를 다 아셔야지만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얘는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 9개 곱하기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초항과 끝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10에 초항 더하기 끝항이요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끝항을 찾아서 수열의 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끝항을 구해서 이제 99번 유형 한번 슬쩍 한번 볼게. 필기하고 있니? 오케이. 다 있어요? 자, 99번 보는데 내가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떠들었다 했던 거 2차 방식이지 지금 다. 상수항이 있고 없고 구분 가? 몇 개는 상수항이 있고 몇 개는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는 거는 뭐야? SN에서 SN-를 빼주는 그 공식 쓸 적에 1항부터 AN이라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13번과 14번 봐봐. 마삼 보이냐? 마삼? 요런 거 마삼? 이거는 초항은 따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A1은 따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 힌트만 줄게. 자, 14번 봐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루고 싶대. K 얼마야? 14번.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K를 했잖아. 얘가 1항서부터 되려면 1항서부터 AN이 되려면 K는 0이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개념이잖아 이거. 오케이? K가 0이면은 1항서부터 된다. 오늘 오프닝 때 썼던 그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강조한다. 자, 14번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 알아먹은 애들은 그냥 문제 그냥 싹 다 푸시고요. 필요한 친구들은. 자, S에 대한 N이 N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K고요. 그거에 대한 전거는 N-1에 대한 제곱, N-1에 대한 K라고 본다. 전개를 해주시면 N제곱에 2N에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K가 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주는 거다. 당연히 끝항인 AN이 나오게 되겠고요. N제곱, 마N, KK 없어지잖아. 남아있는 식으로 딱 보게 되면 2N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S의 1은 K거든요? 이게 뭐야? A1이잖아. 근데 이 수열이 첫째 항서부터 성립을 하려면 이 K라는 값이 여기에서도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인 얼마랑 같으면 되는 거야? 0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0이고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뭘 알았어? 상수항이 없으면 2차 방식에 상수항이 없으면 1항서부터 된다라고 나 개념 정리했으니까 그냥 K는 0이 돼. 이건 받아들인 애들은 그냥 바로 적용하면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답은 0이었어. 알겠지? 자, 여기도 한번 메꿔주시고요.